알렉츠도 파산했다. 알렉츠. 여러분, 알렉츠가 쉽게 말하면요, 콘텐츠하고 커머스를 결합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커머스 물건을 파는 사람들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핵심적으로 말입니다. 명품이나 프리미엄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던 곳이 알렉츠입니다. 명품이나 프리미엄 상품.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와, 이거 여러분 참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종료 안내. 그동안 알렉츠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2024년 8월 31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8월 31일부로. 네, 아직까지 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알렉츠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터졌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알렉츠를 운영하는 운영사 인터스텔라거든요. 인터스텔라의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150억인데 영업 손실은 104억씩. 그게 작년 기준. 여기에 미지급금은 267억 원이에요. 망하게 생겼죠.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매한 사람들에게 물건이 갔긴 갔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이루어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입점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점업체. 이게 또 걱정이에요. 미지급금이 267억 원이면 적어도 알렉츠에 입점한 업체들은 또 미정산 된다는 뜻인가요? 또 미정산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6월 기준으로 방문자만 36만 명 정도 되거든요. 36만 명. 적은 게 아닙니다. 36만 명이면 적어도 중형 쇼핑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공지를 했다는 뜻이에요. 폐업의 수순으로 간다, 파산의 수순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국 말입니다. 지금 유통시장의 대위기가 점점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티몬이나 위메프가 무너지면서 미정산 금액이 1조 원 이상이다. 현재까지는 1조 원 이상이지만 이거 2조 원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나옵니다. 미정산 금액만 7월 달에만 2123억 원이었고요. 8월은 5천억에서 6천억 예상을 하지만 훨씬 더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9월에도 3천억 이상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티몬 위메프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파크 커머스도 무너졌잖아요. 인터파크 커머스도. 여기에다가 지금 알렉츠도 무너졌습니다. 대형 쇼핑몰 내지는 중형 쇼핑몰들이 지금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는 건가요? 실제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유통 대란의 어떤 초입으로도 충분히 몰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사태가 맞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많이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온라인 쇼핑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재무 상태가 좋으면 아니 버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쿠팡이나 SSG닷컴이나 무신사 G마켓 11번가 이렇게 대기업 계열 빼놓고는요. 자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컬리도 현금이 78억밖에 없다고 하고요. 발라는요. 자본 상황이 지금 자본 잠식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77억 원. 정유각은 마이너스 309억 원. 에이블리도 마이너스 543억 원이고요. 오늘의 집은 뭐 투자를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 3천억 정도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7,989억 원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쇼핑몰들도 지금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갑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이대로 가면 괜찮겠느냐, 그 말도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 더 심하면 되는 됐지 이게 금방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저간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핵심이 알리와 테무예요. 경기 침체라는 기본적인 전제도 있지만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 판을 치면서 가격 경쟁력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티몬이나 위메프에 사야 될 것을 전부 다 알리 테무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티몬이나 위메프는 쉽게 말하면 거래 대금을 돌려막기로 살아왔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돌려막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돌려막기가 안 돼서 무너지는 거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정산 주기가 긴 쇼핑몰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진짜로 다 무너질 거예요. 최악의 상태가 됐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도 인터스텔라도 정산 주기가 60일이었잖아요. 티몬이나 이메트브도 정산 주기가 짧게는 50일, 길게는 70일이었습니다. 정산 주기가 길다는 것은 거래 대금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그거 유용한다는 거거든. 유용. 뭐 회사 인수할 때 쓰고 이렇게 유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서 터진 건데 인터스텔라도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네이버는 1일, 옥션이나 G마켓도 1일이에요. 11번가는 2일이고 쿠팡은 전체적으로는 60일입니다. 쿠팡은. 15일 영업일 뒤에 70% 정산을 해주고 이기울월입니다. 다음 달이 다음 달 1일에 30% 정산을 해주는데 이게 조금 구조는 다르지만 이것도 뭐 60일이죠. 60일. 저는 쿠팡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세상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정산 주기가 길어진 데는 그만큼 돌려막기가 불가능하니까 돌려막기 불가능한 만큼 쇼핑몰들이 줄줄이 망할 거예요. 저는 유통대란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줄폐업 뒤에 위기 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알리나 테무의 어떤 공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못할 정도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 걸 보면. 그죠? 저가 파산 공세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진짜 어려워지겠다 그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온라인은요 이미 유통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에 227조 3,470억 원입니다. 4년 사이에 보면 68.9%가 늘었습니다. 2019년에요. 134조 5,830억 원이었습니다. 92조 7,640억 원이 늘어났어요. 온라인 거래액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유통산업의 큰 주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주류가 줄줄이 파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이 중형이든 대형이든 파산을 해가면 갈수록 최악이 되는 것은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최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기업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업들도 직접 입점하는 것보다가 유통을 맡은 그런 기업들이 입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시장은요, 저는 위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알리익스프레스가 계속해서 저가 파산 공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형 쇼핑몰도 대형 쇼핑몰도
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상황은 유통 대란이 터지고 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형 쇼핑몰까지 망한다는 걸 보면 어려운 게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